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자세한 상담글 남기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충분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 이겁니다. 라제타 캡의 종류. 그랬어요. 이 캡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수입해서 오는 자동차들의 냉각수 캡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쉐보레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이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내 자동차의 라제타 캡은 여기에 지금 제시한 것과 다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캡의 종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캡의 압력이 이렇게 다른데요, 이들 압력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과거의 자동차들은 보통 0.9기압짜리의 캡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1.1기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수년 전에부터는 1.2기압짜리로 바뀌었습니다. 1.2기압으로 바뀌었고요. 이것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부품을 팔 때는 뭐라고 파냐면 개선품이라고 팝니다. 개선품. 무엇이 개선됐을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선품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곧 퇴색된 개선품이다. 말은 개선품인데 실제로 자동차 엔진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낸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속에 1.2기압짜리가 장착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고충을 겪고 있는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냉각수의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노킹이고 엔진 오일 감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냉각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자꾸 추적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곧 추측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영우는 추측 정비를 가장 싫어합니다. 노킹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추측에 의해서 정비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각종 센서들 데이터 있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문제가 되는 항목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CU로 들어가는 냉각수 온도 센서와 계기판으로 가는 온도 센서가 다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기판에서 늘 안정된 냉각수 온도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내 자동차는 늘 일정한 냉각수 온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냉각수가 라제타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낮은 레벨에 있어도요, 엔진의 온도는 과열로 표시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과열로 찾아내느냐? 다른 센서 값입니다. 냉각수 온도는 뭐 89도니 95도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센서 값, 연료 분사량, RPM, ECU가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값, 스파크 타이밍, 그런 것을 보고 이 자동차는 냉각수가 문제 있구나, 냉각수 온도가 높구나 라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좋습니까? 진맥 결과를 가지고 말씀해 드리면 예,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공학적으로, 인체도 공학적으로 진단하듯이 자동차도 공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제 글은 정비사도 보시고 오너 여러분도 보십니다. 이 사람 참 희한한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라도 제 방송을 보고 이게 궁금해요 라고 전화를 주신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방송을 보시고 방송에서 다루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메모를 하십니다. 꼼꼼하게 A4 용지 한 장, 두 장, 석 장 다 메모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들고 저한테 진단을 부탁하세요. 그러면 제가 스캐너를 보고 진단해서 제가 설명했던, 방송에서 설명했던 내용의 항목들을 체크해 줍니다. 그분들 뭐라고 하냐?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여기에 나오는 걸 미리 아십니까? 라고 해요. 아니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라제타 캡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이면에는 어떤 숨은 목적도 있고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님의 자동차는 냉각수 온도가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냉각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원시가 되려면, 정상 데이터로 가려면 냉각수 온도를 내리는 정비를 해야 된다. 냉각수 온도를 내리는 방법이 냉각수 비중이죠. 냉각수와 물의 함량,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각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동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냉각수가 부식성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식이 안 되도록 냉각수를 맞춰야 된다. 곧 pH를 맞추는 겁니다. pH를 맞춰주는 것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라지타 캡의 압력이 잘못되어 있으면, 즉 1.1, 1.2, 0.9, 1.3, 1.4 등등 이렇게 다양한 캡이 있는데, 이 캡이 지금 이 자동차에는 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캡을 바꿔주죠. 그 다음에 전에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서머스탯이라는 게 있었죠. 서머스탯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는 비정상 제어를 합니다. 연료 분사를 줄입니다. 그러면 공연비가 희박이 되죠. 공연비 희박이면 엑셀 페달을 밟을 때 노킹이 발생합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엔진 온도를 무시하시렵니까? 그리고 엉뚱한 정비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소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내 자동차에 주입되어 있는 냉각수 비중은 맞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 계절에 맞느냐, 아니면 다음 계절까지 쓸 수 있느냐. 자, 라지타 캡의 종류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1.1, 0.9, 1.2, 1.3, 1.4 이렇게 지금 보셨어요. 그러면 1.2짜리는 실제 캡은 못 보셨지만 1.2짜리도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1.2는 개선품이라는 이름으로 메이커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출고될 당시는 평균적으로 1.1짜리가 끼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들은 1.3이나 1.4짜리도 끼워 있다. 같은 한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라제타 캡은 가압식 압력 캡이라고 했습니다. 가압식입니다. 가압. 압력을 가해준다. 이렇게 가압식. 자, 압력을 주는 이유는 웜업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3분에서 5분 이내에 모두가 다 웜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식 캡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사실은 왜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면 밥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솥뚜껑 위에다가 뭘 올려놓죠. 즉 집에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할 때 밥맛과 그냥 냄비로 밥할 때 밥맛, 그리고 가마솥에 밥할 때 밥맛 다르지 않습니까?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슬고슬하고 잘 익은 것처럼 되죠. 그래서 밥맛이 좋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라지타 캡이 밥맛을 좋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각수의 워밍업 온도를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 가압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9기압짜리의 캡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다가 1.1짜리나 1.2짜리로 띄운다고 치죠.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빨리 상승하죠. 자, 빨리 상승한 이면에 더 높은 온도 속에서 엔진이 가동된다는 뜻입니다. 웜업 시간을 짧게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을 망정 웜업이 된 이후에 운행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웜업은 차라리 좀 조금 늦더라도 평상시에 주행할 때 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냐? 시동 걸어서 웜업 속도는 조금 늦어도 좋다. 그러나 주행할 때 연비와 성능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굳이 높은 압력의 캡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캡을 사용해야 내 차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정비사님,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님께 문의하세요. 이 라지타 캡이 몇 기압짜리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 지금 볼게요. 지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노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연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늘 차가 무겁다. 엑셀을 밟으면 살랑살랑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늘 차가 무겁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트렁크에 짐을 많이 내려라. 사람을 많이 실지 말아라. 혼자만 타고 다니라. 그러면 악셀 페달 가볍게 차가 잘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알죠. 충분히 압니다. 그거는. 그런데 농담 삼아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말에 야속해 하는 분 없으세요. 왜? 농담이라는 걸 금방 밝혀드리니까요. 그러면 캡은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 내 자동차의 성능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출고될 당시의 압력 가령 1.1기압 또는 1.2기압짜리가 껴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거나 1.3이나 1.4기압짜리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엔진은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올 봄입니다. 1.4기압짜리의 캡이 장착된 분을 발견했어요. 이분의 자동차에다가 압력이 낮은 압력의 캡을 넣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할 테니까 직접 운행을 해보고 느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출고시켰어요. 그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저녁 사야 되겠대요. 왜요? 아니 그 캡 하나 바꿨는데 차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겁니다. 온도를 낮춘다. 압력을 낮추는 거예요. 결국은 캡의 압력을 낮춤으로써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평균 엔진 온도 값이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니까 연소 효율이 좋아진 거예요. 그것이 곧 정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자동차는요, 현재 1.1이나 1.2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이나 1.2가 끼어 있는데 이거를 0.9짜리로 내릴 것이냐, 아니면 냉각수 비중을 건드려서 정비를 할 것이냐, 또는 서머스탯을 정비해서 엔진의 온도를 최적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어려울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명쾌한 답을 들으시고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거기서 했는데 2%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카프로 클럽으로 입고시키세요. 아니면 저한테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명해 드리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올려드리는 동영상 속에서, 또는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동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것이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추측 정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진단 하에 정비가 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이 직접 드라이브를 하면서 체험해 보셔다, 그런 얘기예요. 라지스타 캡은 지금 장착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먼저 판단하라. 그리고 캡을 바꿀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또는 캡을 바꿨을 때는 어떤 압력의 캡으로 바꿀 것이냐, 그렇게 해서 엔진 소음이 줄어든다는데 과연 믿어야 되느냐? 믿으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오로지 자동차만 해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비쳐있는 육신이 여러분들 자동차를 건드렸을 때 늘 보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보람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족도 했죠. 정비 후 만족도, 그것으로 결과가 나왔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설명드리는, 보십시오, 라지스타 캡 압력에 의한 엔진의 온도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냉각수 비중을 조절한 후에 바로 연비가 달라졌다는 거.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요즘은 그 자동차가 없어요.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차가 굴러다녀도 많지 않은 자동차고, 이 자동차는 정부에서 생산을 중지시켰던 자동차입니다. 그 정비 사례를 또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영호를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카프로 클럽을 기억해 주시는 분, 유튜브에서 권영호 TV 채널을 이용해서 한 번쯤 보셨다면 앞으로 끝까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추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수시로 들어보시면 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인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 쏟았던 비용,
그리고 시간, 정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보람이 있었는지 그거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은 계속 봐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으로 자동차 생활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